안녕하세요, 아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20대 초반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던 호주 농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 몇 월 달인지 기록을 안 해놔서 잘 모르겠는데 4개월 정도 일했고요. 2017년 2월 중순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딱 2년 일했습니다. 그래서 총 2년 4개월을 농장에서 보냈네요. 매니저 빼고 일반 워커로 여자가 2년 반을 농장에서 일한 사람은 아직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호주 농장에서 2년 반 있었다고 그러면은 다들 놀래요. 보통 세컨 따러 한 4, 5개월 정도 일하고 오거든요. 처음엔 세컨 비자만 딸 생각으로 갔어요.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은 농장에서 또는 공장에서 88일을 일을 하면은 이제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1년을 더 머무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third 비자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을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퀸즐랜드의 케언즈 근교에 있는 바나나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시기를 잘 타는지 처음 4개월 동안은 매주 35시간을 가뿐히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 일수도 4개월 안에 채웠어요. 저희는 능력제가 아니라서 일수 채우기가 굉장히 수월했고요. 포지션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었어요. 제가 일했을 때 시급이 6개월에 한 번씩 올랐는데 보통 21불에서 23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했다고 하면은 세전 대충 880불 정도 나옵니다. 환율 80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충 한 달에 270만 원. 그리고 중간에 제가 농장 일을 하면서 10개월 정도 투잡을 뛰었었어요. 농장 일이 오후 3시 반 또는 4시쯤에 끝나면은 집에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샤워하고 바로 나가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마트에서 캐시어 업무를 봤어요. 마트는 그때 시급이 캐시로 15불이었어요. 그러면은 아침 6시 반에 농장 일을 시작하니까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으면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쉼 없이 일을 했었던 거네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기를 잘 타서 무리 없이 세컨 일수를 채웠고 시간제 인센티브는 또 따로라서 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었어요. 인센티브만으로도 일주일에 100불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보통은 주에 한 4, 50불 정도는 더 받았었던 것 같아요. 힘이 좋아서 그런지 일을 굉장히 잘해서 매니저님들이 저한테 터치를 별로 안 해서 스트레스가 없었고요. 사람들도 다 저한테 굉장히 친절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가 나빴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여러 집이 있는데 한 집에 한 10명 정도씩 살았었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집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볼 때도 많아요. 저는 이제 일 끝나면은 집에서 요리해 먹고 방에서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돈 쓸 일이 별로 없었고요. 2년 반 동안 농장 비수기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일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딱 그 시기에 운 좋게 마트 투잡을 해서 항상 비슷한 주급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과 쉐어하우스는 거의 한국인 반, 일본인 반이 살았는데요. 초반 정착할 때 빼고는 주로 일본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던 것 같아요. 농장 생활 2년 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 크게 돈과 일본어와 요리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2년 반 동안 가장 많이 번 달은 2017년 8월 6,143불 세금 전입니다. 그때 당시 환율로 약 540만 원이었어요. 가장 적게 번 달은 2018년 4월 3,371불 세금 전입니다. 그때 환율로 270만 원 정도네요. 제가 한 달 만근 한 22개월의 평균을 내보면 대략 매달 4,317불
345만 원이네요. 세금 전입니다. 지금 봐도 제 나이 치고는 꽤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호주에서 학교도 다니고 교정도 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여행도 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농장일 정말 힘듭니다. 저는 주로 쉐드에서 바나나 패킹을 했는데요. 겨울에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추운 쉐드 안에서 일을 하면 몸이 덜덜 떨리고요. 장화도 너무 더럽고 말이 쉐드지 실내가 아니라 사방에 벽이 다 뚫려 있는 쉐드입니다. 할당량 못 채우면 압박 들어오고요. 못 채우면 곧 잘립니다. 농장에서 일할 때 잘리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는 능력제가 아니라 시간제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은 거의 매주 누군가 하나 잘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일을 못해서 잘립니다. 보통 다 처음 1, 2주 차에 판가름이 나는데 가끔은 희한하게 한 달, 2달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막 잘리고 그래요. 포지션에 따라, 시기에 따라, 오직 매니저나 농장주의 마음에 따라 가끔은 좀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한 일은 바나나 솔팅하기, 바나나 포장하기, 스트링이라고 해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바나나가 쓰러지지 않게 나무랑 나무를 끈으로 묶어주는 일도 자주 했었고요. 중간에 몇 주는 근처 아보카도 농장에 가서 아보카도 따는 일을 도와준 적도 있어요. 큰 바구니를 메고 아보카도를 따서 그 안에다가 넣고 다 차면 이제 큰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모으는 건데 진짜 허리가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아보카도 피킹은 안 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농장에서 세컨 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안 가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간다고 하고, 좋았던 기억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시기 잘못하면 세컨 따는데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제가 있었던 곳은 웨이팅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다른 농장들은 가자마자 주구장창 웨이팅을 하는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육체 노동이랑 체력 관리도 되게 잘 해야 되고 다치는 사람도 종종 있고, 근데 저도 그 일을 2년 반을 해서 그런지 허리랑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한국에서 해봤고, 원래 체력이 좀 좋고 잘 버티는 성격이라 농장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나 패킹을 보통 7시간에 300에서 350개 정도 만들면 안 잘리는데요. 저는 한 400개 정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400개 이상? 일본어는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생활하는 일본인 친구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의사소통에 제한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만난 일본인 친구들이랑은 거의 영어로 깊은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히라가나, 카타카나 단어 한두 개부터 하나하나 익혀갔어요. 일들도 엄청 많이 봤고요. 잠깐 영어 공부를 접고 일이 끝나면은 저녁 내내 진짜 일본어 공부만 주구장창 했어요. 1년 정도 틈틈이 공부해서 일본 드라마를 자막 없이 한 70% 정도 이해할 수준이 됐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웬만한 의사소통은 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일본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되게 즐겁게 농장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요리인데요. 제가 있었던 곳이 시골이라 레스토랑도 별로 없었고 차가 없으니까 마트 한 번 갈라치면은 왕복 한 40분 정도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100%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제가 요리 소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계란도 못 삶았는데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아니면 사 먹고, 농장 생활 2년 반 하니까 불고기는 기본이고 수육, 각종 찌개, 밑반찬들, 피클, 간단한 브런치들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시티에 살고 있어서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근처에 있는데 그냥 이제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작은 것들까지 얘기를 하자면 하루에 4-5시간
자고도 체력이 뒷받침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일에 한국보다 더 적게 일하는데 돈은 더 많이 받고 공부할 시간도 더 많다. 오랜 쉐어하우스 생활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늘었다. 눈치를 잘 본다. 공동체 생활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다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 브리즈번 시티에서 살고 있는데요. 학생 비자로 전환하고부터는 법적으로 주 20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택시잡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워킹 비자로 있을 때 벌어놓은 돈을 이제 시티 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농장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저는 농장 생활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일본의 친구들이랑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요. 맨날 일 끝나고 와서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고 매주 차곡차곡 돈 모으는 보람도 있었고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공부할 시간이 언제나 있었고요. 제가 있었던 곳의 농장은 일이 보통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끝났어요. 제 일터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타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나 매니저님이 이제 일본어 통역이 필요하실 때마다 저를 불렀던 일들도 전혀 귀찮지 않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농장에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네요. 이 챕터는 이미 제 인생에서 끝난 챕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마무리를 지은.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네요. 이상 지극히 주관적인 농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가까운 꿈이 유튜브에서 Q&A 영상 찍는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잉.